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프릴 제 615화 자, 영화 일렉트릭 스테이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뭐 예고했었나? 안 안 했죠. 했죠.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죠. 루소 형제. 네.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골라봤고 네. 들어가기 전에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네. 자, 옵션 공자님 591화 어제 못 봤어? 70번째 편인데 아마 피리오사 편 얘기인 것 같아. 자, 과거 얘기인데 과학이 발달한 건 지구 멸망 이윤이 지금 시점에서 지날수록 퇴보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가 했는데 좀 이해를 해보았어. 네. 그러니까 멸망한 직후면은 네. 과학 기술이 남아있는 그 빈도가 더 높을 거 아니야. 네. 근데 훨씬 지나면 떨어진다 이거지. 네. 피리오사가 프리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술력이 왜 더 높지? 아마 이런 얘기를 했나 봐.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막 의수가 그냥 착용하니까 다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 그게 원래 있었던 기술을 발판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럴 수 있구만. 자, 로이스 무님 마찬가지로 그 어제 못 봤어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오랜만에 A 플랫 들으러 왔는데 강상준님 목소리 좋습니다. 굿? 뭐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들으셨나 보지. 원래 그 댓글 자주 남기시는 분 아닌가? 타로의 탄생을 조조로 극장에서 달랑 혼자 보게 되었는데 후반부에서 좀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역사와 약을 향한 일종의 공간과 흐름이 잘 표현된 작품이긴 했네요. 네,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 왜 좀 음산하게 나와가지고 귀신들 나와가지고. 또 뭐 영화관에서 혼자 보면 또 더 그런 것도 있지. 이게 사실 인기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나도 사람 되게 없을 때 봤거든요. 이게 영화관에서 혼자 보면 별로 안 무서운데 왜? 한 두세 명 있으면 좀 무섭다? 아, 저 새끼 귀신일까봐? 여기 막 머리. 이상하게 머리만 보이는데 저 머리 맞아? 막 약간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있지. 이쪽 쳐다보고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뒤통수가 아니라. 맞아. 나 쳐다보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진짜 무서워. 자, SCW1011님 미키 세븐틴 편에 만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누들사랑 유후님 다행이다. 아니야 또 듣는다면 너무 좋을 듯. 아, 나 지금 아니야 그거 하는 줄 알았네. 어쨌든 네. 자, 소시민입니다님 610화 미키 세븐틴 마찬가지죠. 1700캐시 후원해 주셨고요. 누들사랑 유후님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엠사키님 610화 미키 17편에 남겨주셨는데요. 돌아오셨군요. 눈물. 네. 감사합니다. 자, 소시민입니다님 A플랫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천원돌파 A플랫 청자 소시민입니다. 독설록 책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방금 게시록 봤는데 혹시 이것도 다뤄주실까요? 그러게요. 예, 다룰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 제 한 줄 평은 우연의 우연 비극의 비극입니다. 무슨 편이지? 게시록이? 나중에 참고할게요. 다음 주면 빨리 탄핵 결정 나면 좋겠네요.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그 다음 주도 지금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원고를 쓰다가 탄핵 되고 나서 쓸게요. 약간 이제 정치와 출판이란 주제였기 때문에 탄핵 되고 나서 쓰는 거와 아닐 때 쓰는 거는 그 온도차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상황도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선고가 안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화요일쯤에 썼는데 진짜 일주일 넘게 안 됐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 선견지명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냥 뭉개고 있는데 아주 대단한 양반들이셔. 자, 그리고 NIKETAS님 610화 미키 17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키타스. 자, 행운의 카자르님 안 돌아올 줄 알고 그래 가라카 속으로 그랬어요. 못난 놈. 제가 오니까 이렇게 좋아할 거면서요. 미안해서 붙잡는 말도 못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했구나. 오늘 A플랫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연애 고백 공격 그런 감사합니다. 오빠 헤어져. 이제 안 올 거야. 그래 가. 오빠 우리 그만 만나. 자, 독사왕가님도 남겨주는데요. 웰컴백 A 플랫 미키 17은
3점 정도 5점 만점에 복제 인간에 대한 윤리를 말하는 건지 계급간 투쟁 얘기인지 외계 또는 친환경 얘기인지 굳이 크리퍼 스토리는 필요했는지도 의문이고 너무 뻔한 선과 악, 저와 우, 인간과 외계인으로 나뉘어서 긴장감이나 재미가 없었음요. 별로 재미없게 보셨네요. 네. 자, 오로라 대전님 미키 세븐틴 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시민입니다님 독설록 인터뷰 첫 번째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제주 북페어 참가해요. 봄날의 제주에서 배워요. 네, 그때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출판 관계자셨네. 그러게요. 예전에 책도 한번 내셨었으니까. 아, 그런가? 네,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후원이체 하달님이 5,000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그러게요. 자, 에이플의 최초의 SF 판타지 장편 소설 지금 처음 공개하는데 제목은 둠스데이 프린세스. 네, 확 땡기죠. 그러니까 자, 텀블벅 펀딩 지금 공개 예정이고요. 네, 오픈할 겁니다. 예, 지난번 독설록 때는 뭐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네. 미리 이제 선전을 미리 해두고 알림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이제 오픈이 되면은 이제 바로바로 펀딩 하실 수 있게. 그쵸. 지난번 독설록 때는 초반에 좀 푸시가 많이 와야지 이게 노출도 많이 됐고 그래프 올라가는 게 확 보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약간 느긋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방송 접는다니까 확 늘어나는 게 보였는데 이미 늦었죠. 그때 전략 잘못 처음부터 방송 접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 푸시가 정말 중요한데 그걸 놓쳐가지고 이번에는 그걸 많이 하고자 네. 뭐 교훈이죠. 저희는 언제나 접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자, 둠스데이 프린세스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일단 그냥 키워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음. 그 싸우는 미소녀 그리고 로봇 대 인간의 서바이벌 쇼. 그쵸. 여기에 좀비 아포칼립스까지 벌어지는 이야기랍니다. 네. 이게 어떻게 세 개가 한꺼번에 뭉치는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뭉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저는 뭐 한 1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서 편집하니까. 그치. 예, 아무튼 그런 작품인데 네. 이번에는 네. 저희 최초의 장편이기도 하니까 네, 또 장편만 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장편 투고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 최초일 그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한 100개는 들어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몇 년간 다 합치면 그렇지. 그 중에서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뭐 미리 말씀 또 드리자면 또 스릴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들 지갑을 훔쳐내겠다. 자, 그리고 잊지 마시고 우리 강 기자가 저자로 참여 말이 웃긴데 우리 강 기자가 저자인 대중문화 해독서 독설록도 출간된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서점에 다 풀렸으니까 언제든 집어서 인증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리뷰도 좀 그러니까요. 써주세요. 재밌다. 리뷰가 없더라고 아직. 그러니까 아직 다들 못 읽었어. 이게 책이 두꺼워서. 아니 근데 한 꼭지만 읽고 아 이거 좋네 하고 좋은 문장 하나 올려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일렉트릭 스테이트 얘기 해볼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독은 앤서니 루소, 루소 네. 형제. 네. 그리고 원작은 시몬 스톨렌하그의 동명의 그래픽 노블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출간이 돼 있고 네, 그래픽 노블 치고 그러니까 만화책이 아니야. 만화책의 다른 말이 아니야. 정말로 그림 깔고 글로 쫙 바른. 그렇죠. 이게 일종의 장르인 거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이 바뀌면은 뭔가 정의하는 게 달라지고 뭔가 새로워 보인다는 거야. 예전에 아마 그런 얘기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유성이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단 말이야. 나는 코미디언이 아니라 개그맨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글이 좀 많고 어떤 그 느낌은 알잖아. 네. 근데 이건 정말로 소설에다가 그림이 덧붙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그냥 사파만 붙은 듯한.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장면들, 요 책에서 좀 인상적인 그런 네. 컷들을 많이 재현을 했어요. 그런 건 좀 있다. 그렇군. 자, 주연 밀리 바비 브라운, 넷플릭스 공무원이죠. 자, 그리고 크리스 프렛. 난 처음에 크리스 프레스인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아, 이게 머리 길고 그래가지고. 산발해가 쟤는 조연인가 보다 제 거 뺏어서 가나 했는데 나중에 머리 자르니까 아 근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그 그래요? 그 특유의 말투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백인 남자 한 트럭이야. 심지어 트럭도 몰고 있어 얘네는. 씨. 재밌지 않았나?
와, 이거 그대로 넣어야 될 것 같아. 공백 그대로 넣어. 때릴 뻔. 와, 이거 진짜. 늘 그렇듯이. 자, 넷플릭스에서 2025년 3월 14일에 공개가 됐죠. 네. 제작비는 무려 3억 2천만 달러. 와. 와,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단일 제작비로는 넷플 사상 최고액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시리즈보다는 좀 적겠지만 영화 한 편이잖아. 그치. 이게 최고 금액을 찍었고, 엄청나다. 예, 뭐 그런 효과인지 뭐 계속 1등을 초반에는 많이 찍더라고요. 뭐 본격적으로 줄거리 들어가자면 일단 뭐 이제 대한세계라고 볼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죠. 네. 그치. 자, 1990년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네. 밀리 바비 브라운 여기서는 미셸로 나오는데 이 동생이 천재다. 얘가 되게 어린데 무슨 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뭐 아인슈타인인지 누가 뭐 3일 동안 푼 문제를 뭐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는 그런 천재로 나오죠. 뭐 간혹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 아무튼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배경 소개가 나오는데 네. 애니메이션 키드 코즈모라는 게 인기였는데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반감을 막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종영이 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디즈니 테마파크형 로봇을 시작으로 로봇이라는 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대한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들이 막 일을 하다가 이 로봇들이 로봇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뭐 AI, 뭐 인공지능 그런 그런 게 거죠. 탑재된 걸로 그냥 깔고 가는 거네. 그렇죠. 아, 인공지능이죠. 이제 그거를 전제를 한 건데 아톰의 세계관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 아톰 내에서는 그래서 로봇들이 얻었죠. 그치. 인간과 동등한 자격을.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차별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고 네. 뭐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도 하고 그런 걸 보자면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결국 그래서 로봇 연합이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년간 로봇과 전쟁을 해요, 인간들이. 그런데 인간은 계속 패한다. 2년 동안 내내 패했다고 나와.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선 스케이트라는 과학자 겸 사업가가 뉴런 캐스터라는 거를 발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의식을 드론 바디에다가 이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싸우면 당연히 기계가 유리할 거 아니야. 그치. 걔는 잠도 안 자고 뭐 쉴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도 훨씬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이. 그런데 드론 바디에 이식을 해서 싸우니까 결국은 기계 대 기계의 전쟁 양상으로 바뀐다. 그리고 결국 몇 주 만에 종전이 됐다. 그렇지. 뭐 영웅이 됐겠죠. 그 이선 스케이트는. 자, 그래서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때 이제 전쟁을 벌였던 로봇들은 아주 거대한 사막에 추방당하고 수용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한 텍사스쯤에다 다 몰아넣었나 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냥 아예 분리를 시켜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들은 이 뉴런 캐스터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 드론과 의식을 나눠서 두 개를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 한 의식은 뭐 어디 해변에서 놀고 있고 어디 뭐 일하는 거 따로 있고 뭐 이런 식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감각이 느껴지나 보지? 그래? 굳이 본체는 여기 있고 왜 그걸 대신 보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약간 이해는 안 갔지만 네. 두 개를 따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약간 상상하기 좀 힘들잖아. 아니 맞아요. 근데 나처럼 멀티태스킹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절대 못해 이거. 그렇지. 잘 되는 사람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는 세계를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드론 바디를 굉장히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캐치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네.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1994년 미셸 아까 말했던 밀리 바비 브라운 이 작품의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위탁 가정에 이제 맡겨져 있고 전자발찌를 하고 있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범죄라도 저질렀나 그러니까. 싶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거 아니라 이게 이제 위탁 가정 구속용인 거지. 그래서 얘가 자꾸 도망가고 이러니까 채워놨나 봐. 그리고 학교에서도 심지어 그 캐스터로 수업을 하는데 미셸은 거부를 합니다. 자기는 이거는 안 맞는다. 그리고 뭐의 전사가 나오는데 현재 가족이 모두 사망한 상태야. 근데 뭐 전쟁 때 죽었다 이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사망하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였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천재 동생도 그때 이제 죽은 걸로 이제 알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위탁 가정에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지. 로봇이 집을 찾아온 거야. 이 로봇은 그 앞서 말했던 키드 코즈모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주인공 그 형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을 못해. 근데 머리 회로 있잖아.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 극 중에서 내뱉었던 대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돼. 그치. 뭐 그런 건 되게 많으니까 뭐 약간 기묘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의식적으로 말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정도는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 키드 코즈모 로봇이 그 미셸의 방에 있던 사진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그 동생 천재 동생 크리스토퍼였지 라고 주장을 한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 코즈모 포즈가 있어요. 가슴에다 이렇게 손가락 대는 거, C자 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 뭐 약간 반신반의잖아. 그런데 이게 위탁 보호자한테 이 상황을 들킨 거야. 로봇이 여기 왜 있어? 뭐 이런 거지. 이 상황에서는. 엄청 싫어하잖아 로봇 근처에 오는 거를.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미셸이 이 위탁 보호자를 전기 충격기로 지지고 차로 함께 도주를 합니다. 그 오줌 지질 싸는 그 전기 충격기로 지졌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코즈모 로봇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동생이 크리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의식은 어딘가 살아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냐. 그래서 이제 센터라고 하죠. 약간 서버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아니 캐스터 회사 이름 자체가 센터야. 아 그래?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어느 센터? 그랬더니 안경 쓴 의사가 있는 곳. 요것도 이제 지칭하는 게 막 닥터 페퍼 뭐 캔 같다가 그래서 이렇게 안경 표시하고 그치. 닥터 해가지고 안경 쓴 닥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앞서 그 로봇들을 다 추방했던 그 구역, 로봇들의 감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치. 근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 인간은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않아. 근데 이 위탁 보호자의 취미가 그거였어요. 작물을 사는 거였지. 그러니까 로봇 구속되어 있는 거기서 누군가 맨날 뭘 빼오는 거야. 그리고 요걸 이제 팔아. 그러니까 희귀한 뭔가 상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물가가 더 싸겠지. 이런 거를 계속 뭐 이제 통신 판매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고 그래서 요거 소포를 보내는 요 판매자 같은 경우는 거기 금지 구역의 출입 방법을 알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주소를 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멕시코주의 어느 사서함을 가서 이제 그 크리스 프렛이 오는 걸 만나게 되지. 그 지역이었구나. 잠복을 하던 중에 어떤 남자가 그 사서함을 열어. 근데 뭐 트럭을 타고 이제 왔나? 트레일러 타고. 뭐 엄청 큰 트럭이었죠 그거. 그리고 원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에 드론이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총을 하나 거래를 하는데 총을 받자마자 이제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지. 근데 총 거래할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거 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총알을 빼고 줘야지. 원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뭐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상황에 총을 겨누니까 말귀 잘 못 알아듣는 로봇이 하나 있어요. 험이라고. 얘한테 뭐 샤크 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말귀 빨리 못 알아들어. 어쨌든 일렉트릭 샥을 날려서 요 드론은 이제 정지시켜 버리지. 그치. 그리고 이제 가는데 미셸하고 아까 그 코즈모 로봇은 몰래 이 사람들 트럭에 타게 된다. 난 이 로봇 험 여기가 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귀여워. 반전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아마 원작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냥 약간 AI 치고도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네. 유머 센스도 있고.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고. 그치. 그래서 이 밀수꾼 아까 크리스 프렛 여기 이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존 키츠라고 하더라고. 존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얘랑 맨날 싸우지 그 험은. 서로 그냥 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절친이야. 노부부 느낌이라고 하죠. 사귀는 것 같았어. 그래 사귀는. 알러뷰 했지 참. 요즘에 이제 노부부 바이브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뭐야, 서로 그 오래 사귀어가지고 막 싸우고 뭐 해도 또 금방 또 뭐 하고 막 이러는. 밥 먹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도. 자 그리고 이 트럭을 타고 가다 보니 이제 그 미숙군 존 키츠의 지하 아지트까지 가게 됐어요. 엄청 크두만. 그리고 키츠랑 험은 막 냉장고 코드 뽑은 걸로 막 다투죠. 진짜 노보부 바이브네. 냉장 코드를 왜 뽑아놓냐? 야, 난 충전 어디서 해? 그럼 막 이러고. 근데 냉장고 뭐 전기가 어디다 쓰냐? 뭐 이랬더니 냉장고 그럼 어떡하냐? 뭐 내거 뭐 뭐 그러고 싸우는 도중에 이제 미셸하고 크리스가 이제 몰래 빠져나오다가 이제 걸리게 되지. 근데 이때 엘리베이터 요 제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드론이 하나 내려오는 거야. 이게 RDTF라고 로봇 제거 기동대라는 얘기가 나오지. 미국으로 따지면 뭐 FBI 정도 되는 건가? 아니죠. 전혀 상관없지. 그럼 뭐지? 이민국 같은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단속하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 불법 미주자 뭐 이렇게 단속 기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드론을 움직이는 애가 에이스지? 보우트사의 대표죠. 아 그런가? 배우가 씨. 맞잖아. 그랬구나. 어디서 본 얼굴이다 했어. 요즘 자주 나오시더라고. 그 요즘 백악관에서 뭐 이렇게 살인 사건 나고 거기서도 그 사망하신 분으로 나왔더라고. 뭐야? 뭐 이렇게 자주 제목이 나와? 뭐더라? 뭐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었단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올라온 건데 그거. 아무튼 고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설적인 군인으로 나오잖아. 뭐 과거 로봇과의 전쟁에서 무슨 대령인데 뭐 거의 별명이 부처였지. 학살자. 이민국이 너무한 거 아니요? 이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고 결국은 로봇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진짜 부처다. 뭐 그런 정도로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뭐 일단 무기가 좋더만 레이저 갈기고 막 시작하던데. 아니 뭐 거의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죽이려고 온 거잖아. 로봇이 여기 왜 있어 이런 거잖아 얘는. 그래서 이 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얘도 발견은 됐잖아. 코즈몬가. 오케이. 뭐 이렇게 막 할찰나 막 크레인으로 맞고 뭐 이런 어떤 액션 장면이 펼쳐지죠. 네.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어쨌든 좀 저지를 하고 이 드론을 제낀 다음에 탄광차를 타고 이제 도망가자 이제 우리 성공이야 했는데 갑자기 터져버리지. 빠져나가려는 순간 레이저 맞고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험이 드론을 막 상대하는 사이에 미셸도 처음에 얘 운전 못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게차를 막 움직이더라. 아니 차 한번 몰아보니까 이제 적응한 거지. 지게차 좀 다르지 않을까? 운전 쉬워. 또 안 해봤지만. 지게차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지. 갑자기 운전을 해서 드론을 밀어서 정지를 시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방 구역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지. 네. 가다 보니 추방 구역이었고 얘네 그 키츠랑 험 같은 경우는 이 안에도 뭔가 대비책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거대한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안에 탑승형 로봇이 있습니다. 엄청 큰 거. 거대 로봇이 있어 쉽게 말하면 네. 이게 험이 타 그럼 험 자체가 되는 거야. 네. 이런 설정은 참 재밌더라고. 그치. 좀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타고 옆에 있는 그 폭스바겐 그 봉고 같은 거 있잖아. 그 얘는 무도에서 많이 탔던 거. 그렇지. 그거를 어깨에 메고 얘네 나머지 애들은 거기 탑승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막을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던 중에 이 밀수꾼과 험이 어떻게 만났냐. 둘은 이제 전쟁 중에 만난 걸로 나오지.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편으로 만난 거 아니야, 적군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험이 먼저 살려줬어. 포로로 잡혔는데 막 다들 죽이려고 했는데 뭐 험이 살려줬어. 살려주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얘 이 로봇은 날 살려준 애야라고 인간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먹혀 인간 쪽에.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다. 나 이거 보고서 옛날에 그 소호강호 있잖아 영화. 거기에 보면 정파와 사파 둘이 절친인데 양쪽에 다 쫓겨서 결국 죽는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거든요. 이게 동방불패. 동방불패 전에 소호강호라고 아예 작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작은 영화가 아니라 원래 원작이 소호강호고 그 안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동방불패인데 영화는 동방불패가 훨씬 뜬 거지. 그치. 소호강호는 김용의 그 굉장히 장편 소설이고 그 안에 이제 잠깐 나와요 동방불패가. 근데 처음에 그거잖아. 소호강호이 뭐지? 영호충인가? 걔랑 이렇게 서로 친교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막연지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소호강호로 영화 자체는 아예 그 조연으로 나오는 애가 있어서 그 노인네 둘이 하는 거 보고 고개 떠오르더라고. 뭐 원작이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소설을 한 몇 년 전에 다시 읽은 기억이 있어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랬다. 자, 한편 이제 센터에서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캐스터를 사용을 하는 시대인 거잖아. 네. 근데 이 캐스터 전송 속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너무 저하가 된 거지. 이유는 뭐냐? 크리스토퍼가 사라졌기 때문.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더라고. 네. 얘 미셸의 동생이잖아요. 얘가 도망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의식만 도망을 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사실 크리스토퍼가 이제 죽었다라고 미셸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센터라는 회사에서 얘를 빼돌렸어. 이유가 네. 뭐야? 천재라. 그러니까 얘 뇌를 이용하면은 엄청난 그 연산 그 속도 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 캐스터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써가지고 한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죠. 재밌는 어떤 발상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 캐스터가 다 어떻게 보면 정지할 수 있으니까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인 거야. 그럼 빨리 크리스토퍼의 의식을 찾아야 된다.
지금 그 의식은 우린 다 알고 있죠. 어디 갔는지. 그 코스모를 얘기하는 거겠지. 키드 코스모한테 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기로 하냐? 요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왕년 기동대 에이스 아까 나왔던 그 보트사의 대표였던 그 대령을 자기 그 가상현실로 초대를 해. 이 캐스터를 쓰고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해지잖아. 네. 그래서 네가 대신 추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를 고용을 한 거야. 자기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뭐 물건은 제공해 줄게. 네가 움직여줘. 그런 거지 뭐. 자, 그래서 미셸 이렌 같은 경우는 계속 가다 보니까 박사가 있다는 테이블탑 산 뭐 이 근처라고 했는데 거기 근처에 가보니까 폐허가 된 쇼핑몰이 하나 있어. 거기서 다들 모여서 살고 있더만.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거기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걸 멀리서 바라보게 되잖아. 네. 저기 뭐가 있다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막 냉장고가 날라옵니다. 난데없이 투석기 공격을 막 받고 얘네들이 전부 다 체포가 돼. 생각보다 정밀도가 높더라고. 그렇지. 로봇이잖아. 그렇지. 다 계산하고 던진 거 아닐까? 거기 안에 있는 애도 되게 허접하게 생겼지만 왜냐하면은 어떤 단일 직종에 종사하는 딱 한 가지 어떤 능력만을 위해서 직종만을 위해서 개발된 로봇들이라 네. 생긴 건 괴팍하지만 나름 능력이 다들 출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도 인간을 압도한 게 아니었을까? 그 미용사 봐. 머리 잘라주니까 사람이 달라졌잖아. 야, 그 가위로 사람 찔러서 봐. 엄청 당했겠지. 뭐 그런 세상이라 그게 뭘 안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지 체포당해서 이 안에 로봇들만의 세계가 작은 어떤 공화국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네. 그리고 로봇권 쟁취 시점에 그 대장 격으로 이제 나섰던 미스터 피넛 그 땅콩 모양의 로봇이 있었죠. 모자 쓰고 있는. 걔도 무슨 뭐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로봇이었겠지. 그렇죠. 그런 선전 능력 그 선동 능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기계 로봇권을 막 주장을 하고 했다가 이제 패한 거잖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축출이 된 거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왜 공격을 했냐? 싹쓸이 로봇인 줄 알고 공격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페어에서 이제 로봇 부품들 막 훔쳐내는 뭐 그런 애들이지. 여기서는 이제 싹쓸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제 스캐빈저라고 이제 나오더라고. 그 얘네는 그러니까 뭐 그냥 살인자나 다름없는 거지 로봇 입장에서는. 사실 뭐 살아있는 로봇도 그냥 막 부품 빼가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장기를 다 빼서 가져가는 애들인 거야. 장기 사냥꾼. 그랬는지 알고 공격을 했는데 뭐 그래 오해였다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안경 쓴 박사라는 사람을 찾으러 온 건데 심지어 그 박사가 얼마 전까지도 여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미셸은 이제 얼른 그 동생을 찾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밤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만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얼마나 따뜻한 애들인지는 그러니까. 요 몰 안에서의 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사실 이제 회상 장면이 여기서 이제 잠깐 나오는데 크리스가 이제 어린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천재라. 네. 그런데 뭐 다 그렇잖아. 뭐 천재 소년 두기도 그랬고 뭐 다. 그러니까 거기서 별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겠지. 뭐 동급생이나 뭐 선배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에 약간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밤에 애니 상영회도 이제 한 번 있죠. 이랬더니 이제 몰 안에 로봇들이 이제 슬그머니 다가와서 이제 그걸 보고 있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코스모인가 그거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에리도 다 봤다. 자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편 로봇이 와요. 난 경찰인 줄 알았어. 이 복장 때문에. 나도 경찰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이제 우편 포스트 어쩌고라고 나오잖아. 네. 이 우편 로봇은 미국 그냥 전역으로 다 이제 배달을 가야 되니까 모든 주소가 이제 입력이 돼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크리스한테 닥터가 전달해 달라는 편지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줬는데 그 안에는 주소가 적혀 있는 거지.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소라는 게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약간 이동형 서커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미국 애들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하잖아 맨날.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거대한 무슨 관람차 같은 것도 막 가지고 막 세우고 이런 거 그런 데인 것 같아.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런 데였고 요걸 네.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파티 구성을 합니다. 일단 피넛이 생긴 건 그따위지만 되게 잘 싸우잖아. 심지어 리더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피넛이 자기 이제 땅콩차도 있다. 이것도 무슨 선전용으로 만든 그런 거 거죠. 같은데 네. 얘 거야. 요게 이제 우편 로봇하고 야구 로봇. 아 야구 로봇 웃겼다. 얘 좀 세던데? 세. 처음에는 뭐 되게 허접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공격하니까. 아니 야구공이 엄청 빠르게 날아가잖아. 그 야구공 얼마나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많이 넣었겠지. 한 50개씩 넣었겠지 뭐. 심지어 그래서 야구 로봇을 데려가는 이유가 어깨로 그냥 동원을 한 거라니까. 잘 싸우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스캐빈저를 많이 때려잡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정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거긴 테마파크.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싹쓸이 로봇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뭐 이러다 액션 뭐 투닥투닥 하다가 위기 일발 순간에 갑자기 이 테마파크에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건물에 지하로 미끄러지면서 박사랑 조우하게 된다. 기다리고 있었지. 이 박사는 이제 키오이 칸이었지. 앞에도 잠깐 나와요. 이렇게 의사로. 그러니까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흐릿하게 이제 얘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일가족이. 이 미셸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네 가족이 다 사망했어. 뭐 이렇게 통보해주는 의사로 잠깐 나왔는데 그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박사가 말하는 진실은 뭐냐? 교통사고 후에 이제 크리스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얘를 데려다가 그 센터가 이제 그 캐스터에 이용을 한 거고, 그래서 전쟁에 사실은 동원이 된 거지. 그리고 이런 게 딱 그런 거잖아. 소수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어쨌든 인간의 승리를 이끌어내서 뭐 그냥 좀 당당하잖아. 죄책감은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의사도 처음에는 얘가 거의 뇌사 상태라서 이제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간 거고, 이 의사가 말하길 이 크리스의 뇌 같은 경우 뇌만 살아있는 거잖아. 일종의 장기 기증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움직인 거 보고 자기도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왕초가 이제 그냥 밀어붙인 거지. 왕초. 15개월 뒤에 깨어났는데 뭐 몸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이 박사가 머릿속에서 이제 도망갈 구석을 마련해 줬고, 그래서 그 키드 코즈모라는 로봇에 갑자기 자기도 뭐 영문도 모른 채 의식을 이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이때 그 부처 도살자가 다시 찾아와요. 얘가 엄청 잘 싸운다고 하잖아. 나이는 되게 들어서 이제 노예하고 뭐 경험도 많고 뭐 그래서 드론을 움직이는데 뭐 최적화가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네. 피넛하고 이제 다이다이를 뜹니다. 피넛이 생각보다 잘 싸운다. 잘 싸우지만 진다. 그렇지. 모자 뜯긴다. 모자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걸 가서 못한다고. 근데 그걸 뜯어버렸어. 그리고 뜯겼어. 그 드론 떼들도 머리에 이제 프로펠러 달라가지고 맞아. 이제 막 날라와가지고 그 나머지 애들도 이제 막 싸우게 되지. 이때 이제 그 야구 로봇과 집배원이 엄청나게 잘 싸우는 거를 보여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꽤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 도살자가 이제 박사랑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좀 재미있어요. 이제 박사가 도발 비슷하게 해. 너는 인간은 못 죽이지? 이러는 거야. 그렇겠지. 나는 로봇만 죽이는 사람이지 내가 왜 사람을 죽여? 그치. 라고 그 도살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선 스케이트, 아까 그 센터의 대표인 얘가 드론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박사한테 갈긴다. 레이저로 쐈나? 저 새끼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이거지 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도살자라는 이 사람도 이 대표한테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나는 어떤 내 신념이란 게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인간을 지키기 위해서 로봇을 그렇게 학살하고 다녔던 것 뿐인데, 얘는 내 눈앞에서 지금 자기가 필요하다고 인간을 총으로 쏴버리는 걸 봤어. 네.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이후 계속 반발하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들이 그 크리스 코즈모 로봇을 납치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드론들이 몰을 습격을 했던 것 같아. 몰로 가보니까 전멸당했죠. 그치. 완전 싹 쓸어갔지. 다 죽었어. 자, 이제 크리스의 로봇은 이제 센터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도살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속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도살자라고 자꾸. 아니 거기 자막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처. 무슨 대령인데 맞아. 부처라서 막 이렇게 살짝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그 로봇의 의식을 크리스의 육체에 이제 다시 이식하려고 해. 이제 그 속도 저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제 폐허 안에 이제 남은 로봇들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죽창을 들어. 한 번 더 싸우자 이거지 뭐. 그래서 시애틀에 있는 센터로 가자. 그 센터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있지만 이 시애틀이 이제 중심인 것 같고, 이선 스케이트와 뭐 크리스도 여기 있는 걸 얘네들이 아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박사는 뭐 사망한 걸로 보이는데, 그치. 이전에 얘기를 했어. 박사 자신의 어떤 하드 드라이브나 다름없는 PC. 그냥 이름 자체를 PC로 줬지. 진짜 PC를 로봇으로 만들었잖아요. 옛날 그 PC.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기억과 정보와 이런 걸 다 이식해서 박사와 다름없는 어떤 존재인 로봇이 있잖아. 얘의 이제 그 설명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리스만 빼놓으면은 애초에 이제 크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 드론들이 다 작동을 하는 거잖아. 크리스만 빼내면은 그 드론들은 전부 다 오스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자, 서둘러 가자. 그래서 1980km의 거리를 얘네들이 막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간다. 야, 대장정이구만.
근데 금방 가더라고. 영화에서 금방 그렇지. 막 줄여서 한 10초 만에 막 건너서 가는 게 나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 영화의 뭐 하이라이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대규모 전투를 벌이지. 돈 들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일단 그 험이 승차한 로봇이 원래 컸잖아 어느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 다시 대형 건설 로봇에 타. 그 다음에 센터 건물에 차를 던져버립니다. 그렇지.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이걸 던질까? 막 이러잖아. 그리고 이제 센터 내에 있는 드론을 싹 유인하는 사이에 미셸하고 PC 둘만 이제 건물 내 잠입을 해. 네.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지는 사이에 그 미셸은 마침내 크리스와 이제 만나게 되지. 하지만 뭐 의식이 없는 상태고 뭐 대화는 결국 이제 캐스터로만 하게 된다. 근데 원래 미셸이 캐스터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었잖아. 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센터 밖에 이제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이트가 이제 밀리잖아 드론들이. 로봇들이 좀 싸우잖아. 그래서 신무기 드론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전투용. 로봇을 학살을 합니다. 이거 약간 승리호에서 나왔던 그 패턴과 비슷하지. 굳이 대표가 자기가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의식만 심으면 되니까 요 정도는 이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 어디서는 리더만 도망치는데 여기서는 그래 리더가 직접 싸우네. 참리던가. 그렇지. 그리고 정말 로봇을 막 학살을 해요. 그리고 이 전투 와중에 피넛하고 이제 그 학살자, 도살자도 이제 또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난 재대결을 할 줄 알았는데 이때 그 도살자 같은 경우는 총을 거둔 다음에 그 스케이트가 저 신무기 드론을 어디서 조종하는지까지 가르쳐주고 자리를 뜹니다. 자, 미셸은 캐스터로 이제 가상세계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크리스가 그 누나랑 같이 이제 로봇 타고 막 다니면서 다 봤다. 나는 못 나가. 나가면 난 죽어. 난 이미 센터와 공생관계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센터가 사라지면 나도 죽는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센터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100년도 더 살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나. 나를 쏘고 가라. 그거였어요 진짜. 그래. 뭐 그렇지 뭐. 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잖아. 나랑 공생관계니까 죽이지 말라는 건지 죽이라는 건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죽여야 모든 게 끝난다. 근데 누나가 이제 동생을 정말 어렵사리 만난 거잖아. 심지어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여야 된다니 막 망설이지. 이러면서 이제 전투가 막 벌어지고 뭐 이런 급박한 상황들 병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넛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의 대표로서 스케이트와 이제 만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스케이트는 끝났잖아. 드론은 밖에 있잖아. 자기 조종하는 그 인간의 몸으로만 여기 있는 거잖아. 우릴 죽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피넛이 그래. 아니, 우리가 살 거야. 뭐 이런 대사 재밌지 않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는 거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 갇혀서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왔잖아.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살려고 할 뿐이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불공정 협정 같은 걸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사조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재협상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서는 그 험이 그 밀수꾼 크리스프레 구해주다가 이제 사망한다. 그렇지. 배가 뚫린다. 그 드론한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진 않잖아요. 죽을 것 같진 않았지. 아니 근데 마지막 대사가 그거여서 난 좀 잠깐 쉬어야 되겠어. 뭐 절전 모드로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원래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 당연히 죽는 건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죽는 안 죽을 것 안 같은 죽을 거야. 것 같은 느낌이 있지.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또 막 크리스 프렛이 막 울면서 또 I love you 하니까. I love you 막 너 엄청 사랑했고 막 너 없이 나 어떻게 사냐 엉엉엉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험 안에서 조그만 로봇 정밀기계 로봇이 나와. 미니홈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 그거 안에 이제 타고 나노 있었는데 있어, 그것도 나노.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요거는 꽤 재밌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 이렇게 살아나리라고는. 자, 아무튼 가상세계에서는 결국 이제 설득에 성공을 해서 크리스의 이제 생명 유지 장치를 끈다. 울면서 막 네. 끄죠. 그랬더니 이제 동시에 드론이 올스탑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말로 가면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부 전쟁 이후엔 그 드론과 캐스터에 의존해서 막 살아왔잖아. 그래서 그냥 애들르지 않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재앙이 펼쳐진 거야.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을 하느냐? 다행히도 스케이트를 비난을 하는 거야. 왜?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된 거지. 한 소년을 이용해서 이 캐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만천하 이제 공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막 비난받다가 어디 이제 도망가다가 또 체포당하고 이런 게 뉴스에서 나오고. 네. 그러고 미셸 이야기로 이제 막 여론이 형성이 돼. 저 여자애 누구냐?
이 진실을 밝힌 죄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 모를 영웅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에필로그에서 미셸은 이제 기계들이 있는 그런 아지트에서 진실을 이제 녹화를 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유치하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라. 컨택트가 중요하다.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주제는 또 많잖아. 서러게이트라는 영화 뭐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현실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간지러운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가 어느 고철장에서 그 버려진 이제 코즈모 로봇이 약간 물에 이제 얼굴이 비치면서 끝나더라고. 마치 일어섰다라는 듯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정도로. 또 빠져나왔나?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어떤 여운을 주면서 뭔가 여지를 남겨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영화 3번 봤어요. 에? 왜냐면은 보다가 계속 자는데 앞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다시 보다가 결국은 3번째 성공을 했지. 그러니까 3번을 너무 재밌어서 본 게 아니라 네. 솔직히 말해서 앞부분이 너무 맞아요. 나열식이고 한 시간이 진짜 지루했어. 그러니까 조금 텀 두고 보니까 그 설정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뉴로캐스터 뭐 이런 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3번째 성공을 했는데 솔직히 초반부는 너무 지루하고 네. 너무 가족 영화고 네. 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약간 아동용 어린이용. 영화인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그렇지만 저는 뭐 오락 영화로서는 루소 형제가 뭐 딱 그 수준이지 않나 그 수준? 라고 생각해. 아니 되게 재미있는 오락 영화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네. 굉장히 슈퍼히어로 영화에 많은 걸 투사하려고 하더라고 이제. 네네. 그렇잖아. 좋은 영화들이 많기도 했고 그래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되게 재미있는 팝콘 영화로 원래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고 사실 거기에 못 미치는 영화들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약간 그런 능력이 이제 후반부에 되게 극대화되어 표현되면서 저는 전투 장면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뭐 그냥 뭐 맞아요. 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원작이 있어서 어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빌리긴 했지만 뭐 그런 걸 재현하는데 이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볼거리로서 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었어. 아, 그래요. 저는 물론 3번 본 거 치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앞에 한 시간이 지루한 것도 있고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너무 짐작 가능한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돈을 나는 그냥 이렇게 엄청 들인 것 치고는 좀 약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너무 들였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아니, 그래서 비싼 배우를 써서 그런가? 저는 이래서 그 생각했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포기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쵸. 싸게 잘 뽑아냈지. 그런 특이한 거죠. 이야기를. 자, 한 줄 평 할까요? 지금 금방 생각했는데 스토리는 평범, 비주얼은 합격. 괜찮죠? 잘한 거. 잘했죠?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참신한 설정과 디자인만으로도 만족. 만족 합격, 만족 합격. 저는 기대보다 밋밋한 SF 동화. 동화라는 표현도 좋네요. 근데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 뭐 되게 잔인한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네. 심지어 키오이칸이 뭐 죽는지 안 죽는지도 잘 안 보여주잖아. 대충 그냥 멀리서 비춰. 이건 12세 가지 완전. 팡 이렇게 소리만 나요. 그 기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스캐빈저 로봇이 막 뜯어가고 뭐 이게 제일 잔인한 장면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뜯을 수 없으니까 기계를 뜯는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크리스가 이제 막 누워 있고 뭐 그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았어.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의도가 굉장히 명백했고 뭐 이 작품도 그냥 그렇게 딱 정해진 어떤 그 노선을 쭉 따라가는 그 방식이었고 심지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레트로한 분위기의 그 가상 뭐 대한세계 네. 요것을 그냥 중심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채피하고 뭐 디스트릭트 9 이런 작품이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완전 성인용. 그렇지 뭐 그런데 뭐 그런 영화들과 비교하면은 네. 많이 아쉽긴 하지. 네. 그러니까 SF라는 게 단지 이제 볼거리 위주로만 흘러가면은 그래도 아쉽잖아. 그렇죠. 근데 뭔가 뭐 크게 남는 거는 뭐 많이 담아내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난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만족이야. 그냥 네. 가족끼리 보기 적당한 영화. 그리고 어쨌든 뭐 되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아 이렇게 만들면은 안 볼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다. 왜냐면 넷플릭스 정도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봐준단 말이지. 그렇죠.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그게 의미 투여하지 맙시다. 아니 애초에 투여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난 그만 포기했는데 세 번째 성공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만족이구나. 아니 난 후반부에 재밌었다니까. 나 그래서 알았어. 그 책을 원작을 살라고. 아, 차라리 그 책이,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자 다음화 예고할게요. 네. 자 616화부터는 자 쿠팡 플레이에서 방영했던 업로드됐던 한국 좀비 드라마 네. 뉴토피아 하겠습니다. 완전 성인용이네 이거. 근데 확 다르지. 그치 분위기 확 다릅니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